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야외에서 영상이나 사진 찍기가 좋은 계절이죠. 예전에는 영상 같은 걸 찍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장비도 고가였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기능이 워낙 좋아져서 예전에 몇백만 원씩 하던 캠코더가 이제는 스마트폰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 명심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이나 동영상 전부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은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죠. 렌즈만 깨끗하게 닦더라도 사진이나 동영상 퀄리티를 훨씬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깜빡하고 잘 안 닦으시죠? 앞으로는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 찍기 전에 렌즈부터 깨끗하게 닦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동영상의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보다 배터리 소모가 훨씬 많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완충을 하고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도록 찍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소모됩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실 때는 항상 외장 배터리를 하나는 여분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인데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배터리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배터리를 구매하실 때 꼭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있는 암페어 수치가 되겠습니다. 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0mAh라고 나오죠? 이 1000mAh를 잘 보고 구매하셔야 되겠어요. 제 스마트폰은 갤럭시 S10인데요. 이 스마트폰은 배터리 용량이 4500mAh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가 1000mAh일 경우에 4500을 두 번 충전하게 되면 9000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 충전할 용량은 충분한 거죠. 밀리암페어 수치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 보시면 2000, 3000 그런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폰 하나도 제대로 충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매를 하실 때 이 암페어 수가 높은 걸 구매하셔야 되겠습니다. 2만 정도 되면 4번 정도 충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00원 이하의 저가 배터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암페어 수가 적기 때문에 충전을 한 번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배터리 구매하실 때 꼭 암페어 수 확인하시고 네이버 같은 곳에서 본인 스마트폰 사양을 보시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나올 거예요. 3000, 2000, 4500mAh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시고 두 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보통 10,000 정도 되면 쓰시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영상을 찍으실 때 파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손을 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잡을 때 손이 이 앞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카메라가 위치된 곳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물론 카메라가 위치가 이렇게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하나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걸 확인을 하시고 카메라를 드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꽉 잡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가볍게 잡도록 하세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래야 흔들림이 적겠죠. 걸으실 때도 최대한 살살 걸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좀 더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짐벌 같은 거를 이용을 하죠. 짐벌도 요새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10만원 이하 짐벌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대로 찍으시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편법을 이용해서 짐벌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셀카봉 있죠. 이걸 이용을 해도 짐벌 효과를 어느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셀카봉을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 위에 카메라를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들지 마시고요. 손을 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아래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찍게 되면 최대한 흔들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걸쳐서 찍으시면 흔들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손으로 들고 찍는 것보다는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짐벌 같은 게 없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고 찍으셔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임이 많이 덜하죠. 손으로 직접 잡는 것보다는 움직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위아래로는 계속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무릎을 약간 굽히고 걸으시면서 찍으시면 흔들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흔들림을 이렇게 최대한 줄인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적인 흔들림 보정 기능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카메라를 실행한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보입니다. 자,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부분에 보시게 되면 손떨림 보정이라고 있죠. 자, 이것을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걸 켜게 되면 어느 정도 흔들림은 전부 보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이 셀카봉에 거치하게 되면 흔들림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물론 많이 보정은 안 되겠죠. 심한 움직임은 되지가 않겠지만 일반적인 걸으면서 손이 떨리는 정도는 보정이 어느 정도는 다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찍어서 컴퓨터로 가져가면 보이지 않는다는 분이 많아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고급 녹화 옵션에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고급 녹화 옵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크기 줄이기라고 있죠. 이 파일 크기 줄이기를 켜게 되면 용량이 주는 대신에 HEVC 형식이라는 것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HEVC 방식을 지원을 하려면 코덱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컴퓨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용량을 줄이시려고 한다면 이걸 키면 좋겠지만, 자, 그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는 제대로 보이는데 PC에서는 못 볼 수가 있고, 이 HEVC 형식을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또 보이지가 않겠죠. 범용적으로 쓰실 때는 이 HEVC를 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HDR10 플러스 동영상이죠. 자, 이것도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HDR 기능은 까만색은 더욱 까맣게, 밝은 색은 더욱 밝게 나와서 대비를 확실하게 시켜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영상 같은 걸 보시면 까만색이라도 완벽한 까만색이 아니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더 까맣게 보이게 만드는 기능이 이 HDR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원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범용적으로 쓰실 때는 이 두 개는 전부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좀 더 용량도 작으면서 고화질을 찍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다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PC에서 이 코덱은 전부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 코덱을 전부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으니까 잘 찾아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찍은 영상이 PC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풍부한 색조는 꼭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HDR 기능을 이용을 하면 색조들이 좀 더 살아나서 훨씬 화질이 선명해지고 깔끔해 보이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켜고 이용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도 사진을 찍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직 수평 안내선 반드시 켜시는 겁니다. 자, 저도 지금 수직 수평 안내선 켜 있죠. 자, 이걸 뒤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지금 수직 수평 안내선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안내선이 있어야 찍으실 때 수평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이 수직 수평 안내선이 없으면 수평 맞추기가 어려워요. 눈대중으로는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찍고 난 후에 보시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가 않겠죠. 자, 저도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안내선과 아래에 있는 지붕 윗선이 수평을 이루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수평 안내선, 수직 안내선을 꼭 꺼내 놓고 이용을 하시면 훨씬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찍는 방향이죠. 세로로 찍느냐 가로로 찍느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으셨을 때 이것을 어디서 볼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요즘은 스마트폰과 TV 연결해서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로로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TV 화면은 가로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작게 보이고 보기가 좋지가 않죠. 나중에 TV나 모니터 이런 곳에서 주로 보실 것이다 한다면 가로로 찍으시는 게 맞고요. 그냥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볼 거다 그러면 세로로 찍으시는 게 낫겠죠. 스마트폰에서 볼 때는 또 오히려 가로가 작아 보이죠. 예, 스마트폰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까맣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결과물을 어디서 볼 건지 그걸 잘 생각을 하고 방향을 정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가로 세로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 보시면 9:16이라고 있죠. 자, 이거 눌러 볼게요. 9:16 1:1 풀이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요즘 보시는 TV나 모니터는 다 기준이 뭡니까? 9:16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9:16으로 찍지 않고요. 1:1이나 풀로 찍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대1로 찍게 되면 가로로 긴 화면에서 보게 되면 이쪽과 이쪽이 까만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까 같이 여기서 풀로 찍게 되면 스마트폰은 9대16보다 세로가 더 길죠. 그렇게 되면 9대16 일반적인 TV나 모니터에서 보면 아래와 위가 또 비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디서 볼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영상을 찍으시면 가로로 찍는 게 좋고 비율은 9대16이 가장 적당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V나 모니터에서 꽉 찬 화면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풀 HD 30프레임 기준이죠. 이걸 눌러 볼게요. 그러면 UHD, 풀 HD, HD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UHD는 가로가 2550 2K 영상이 되겠고요. 풀 HD는 가로가 1920 풀 HD고요. HD는 가로가 1280이 되겠습니다. 요즘 거의 웬만한 TV나 모니터는 거의 풀 HD가 많죠. 되도록이면 풀 HD가 좋겠죠. 그 다음에 좀 더 화질이 좋게 찍으시려면 UHD로 찍으시는 게 좋겠죠. 그 대신 이렇게 해상도가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의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요즘은 4K 영상들도 많이 찍으시죠. 4K 영상을 찍으실 경우에는 보통 배터리 열 때문에 5분에서 10분 이상은 찍을 수가 없고요. 2K는 한 20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S10 이상의 기종에서는 어느 정도 상관없이 찍을 수 있지만 그 이하 기종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시간 이상은 찍기 힘드니까 10분에서 20분 정도 찍으시면 스마트폰을 식혀 주셨다가 다시 찍어 주셔야겠죠. 나중에 배터리 수명에도 영향을 주고 너무 뜨거우면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 이하로 찍어 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그 다음은 동영상을 찍을 때 동영상만 찍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을 경우에 사진도 동시에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찍으면서 아무 상관없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동영상 촬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이 계속 찍히고 있죠. 이 아래 시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멈춤과 일시정지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카메라 모양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버튼은 동영상을 찍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줄 수 있어요. 자,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상태죠. 사진을 찍어 볼게요. 자, 사진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찍어 볼까요? 또 찍혔죠. 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찍고 있으면서 사진도 찍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그냥 사진만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을 찍으시다가 마음에 드는 구도가 있으면 바로 사진을 찍고 계속 또 동영상을 찍는 거죠. 예전에는 영상을 찍을 때 스틸컷도 같이 찍기 위해서 캠코더와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시대가 좋아졌죠.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을 찍으면서 사진까지 동시에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능도 많이 이용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확대 축소 있죠. 자, 이거 선택을 해서 직접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확대나 축소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영상을 찍는 중간에도 전부 확대가 됩니다. 자, 이걸 잘 이용하면 아주 멋진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확대를 천천히 해주게 되면 확대가 되면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찍으면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런 장면들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이 줌 기능도 적극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카메라 기능 중에 초점 고정과 노출 조정이 있죠. 이 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초점 고정과 노출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영상을 찍으실 때 나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이더라도 계속 초점은 여기에 맞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를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하얀색 동그라미와 자물쇠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번씩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계속 초점이 그쪽으로 맞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터치하면 여기가 맞고 뒤쪽을 터치하면 뒤쪽이 맞겠죠. 자, 이렇게 초점을 내가 원하는 곳에 맞출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터치한 상태에서 손을 떼지 않고 기다리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자, 초점을 고정하고 싶은 곳에 터치를 한번 하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손을 떼지 않고요. 누르고 있으세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아래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라이트 모양이 나오죠. 이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밝기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나는 여기 기준으로 찍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밝든 어둡든 상관없어요. 여기만 선명하게 보이면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터치를 해서 초점 고정을 해주신 다음 아래쪽에서 밝기 조절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밝기 조절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찍는 영상은 초점과 밝기가 여기 있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찍는 중간에도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뀌죠. 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터치만 해주시면 계속 초점과 밝기가 그쪽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 하늘을 기준으로 잡으면 밝기가 하늘이 기준이 되고요. 자, 이렇게 어두운 데를 기준으로 잡으면 초점과 밝기도 어두운 곳이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이 어두운 곳이 좀 더 살아나게 되고요. 자, 여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어두운 곳이 좀 더 죽고 그 다음 뿌옇게 바뀌어 버리죠. 차이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초점과 밝기를 바꾸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메라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사물을 찍으실 때 피사체의 움직임 여부에 따라서 카메라를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피사체가 움직일 경우에는 카메라까지 같이 움직여버리면 화면이 너무 정신이 없겠죠. 피사체가 움직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은 삼각대에 고정한 상태에서 찍어주시면 좋겠고요. 피사체가 화면을 벗어날 때 삼각대를 조금씩 움직여서 카메라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안정적이고 깔끔한 화면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피사체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카메라도 같이 고정되어 있으면 영상의 느낌이 나지가 않겠죠. 그럴 때는 피사체를 중심에 고정한 상태에서 카메라로 피사체의 주위를 돌면서 찍어준다든지 또는 방향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움직여서 찍어주시면 좋겠죠. 피사체가 하나일 경우에는 카메라를 들고 주위를 돌면서 찍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피사체가 하나가 아니고 넓은 곳에 펼쳐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제자리에 서서 카메라를 돌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피사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움직일 건지 정지시킬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을 때 꼭 명심하셔야 되고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정도 기본만 지켜주셔도 영상 촬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여기서 본인들이 조금씩 변형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연출을 하시면 기존에 찍던 영상과는 다른 멋진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영상 촬영하는 방법의 기본기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